네. 지적장애인 교육 6주차 1차시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기계의 문제로 끊겼는데요. 1차시 마지막 부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진단평가의 목적의 마지막 부분, 진단평가의 목적은 개인 간 차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판별하는 개인 내 차이를 평가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고요. 또 이러한 진단 평가에 있어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진단 평가의 목적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는 학생의 교육 요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진단 평가의 목적은 어떤 그 아이를 판별하고 지적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교육 요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현재 어떤 걸 요구하느냐. 교육 욕구. 학습적인 면, 일상생활적인 면, 생활면, 행동면, 사회성, 의사소통. 여러 가지 중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욕구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지적장애 학생의 진단평가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여 그에 부응하는 교육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이 아이의 교육적 평가는 요구는 뭐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평가의 과정 그 자체가 요구도 평가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단평가, 계획 수립, 요구 파기 단절이 아니라 진단평가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단평가자는 교육적 요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또 그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항상 또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둬야 될 것이 이것은 진단평가는 지적장애를 명칭을 라벨링을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진단평가는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 지적장애 아동이 행동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자연적 환경에서 행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얻어진 평가 자료는 통합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은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료를 각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 진단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리된 자료를 활용되기보다는 특정 학생에 대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가, 위스크 검사하는 사람 전문가, 사회성숙도 검사하는 전문가, 학습을 측정하는 교사, 또 행동을 측정하는 교사, 또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료를 각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합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평가에 관계한 의사, 의료 전문가, 임상심리학자와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사, 학습 전문가, 거기에 부모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얻어야 되는 거죠. 폭넓은 이해를 갖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학습 전문가는 이 아이의 학습이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학습을 싫어하는 이유가 단지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전문가가 특정을 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집중 시간이 짧고 또는 의사소통 능력이 없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만 학습이 안 되는 이유를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심리 전문가도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다른 쪽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요구, 또 교육적 욕구, 또 거기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을 넣고 그래서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판단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것은 더 장양하고 좋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빼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